오토메이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배치잡 오토메이션, 배치잡 스케줄링이라고 하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나 이렇게 큰 회사에서 야간에 작업 많이 돌아가고 하는 거를 옛날에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거를 자동화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였고요. 그걸 한 재작년 정도까지 하다가 지금은 접고 뭐 책을 쓰거나 번역하는 걸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게 파이썬하고 최근에 라즈베리 파이 번역을 했는데 그게 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돈은 받았는데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학 스터디를 계획을 했던 거는 송현도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순수하게 수학만 배우고 그걸 컴퓨터로 구현을 각자 해보자,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주셨고요. 특이한 게 강의를 고등학교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분이 강사를 맡아주셨고, 수업 포맷은 일단 한번 수업을 하고 나면 숙제가 나가는데 그걸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그 컴퓨터로 구현했던 거를 각자 코드를 내놓고서 저는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라고 쭉 돌아가면서 코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배울 거 수학 강의를 듣고 또 집에 가기 전에 숙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계획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8번 수업을 2달 정도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내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광고를 내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고, 원래 계획이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요건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스스로 간단한 코드를 짤 수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했고, 깃허브에다가 이제 코드 결과물을 올리기 위해서 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송현도님께서 발제하셨고, 이제 강의 맡아주신 분이 홍영준님, 그리고 제가 모임 진행을 했고, 스터디 참가 신청을 3분이 해주셨습니다. 교재는 이제 지학사라는 곳에서 나온 수학 교재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교재가 그냥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렇게 파일도 다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파일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돈 안 내고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 모임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익숙한 그림이 보일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때 저 빼고 강사분 빼고 한 분 오셨어요. 3번 신청하신 분들 중에 한 분 오셔가지고 수업을 잘 듣고 가셨습니다. 숙제는 이제 요건데, 요거를 푸실 수 있는 분 한번 제가 시간을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푸시면 손을 들어서 재밌어요. 제가 여사친한테 이걸 보여줬는데 오 하더니 딱 정답을 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풀었는지 자기가 설명을 잘 못하겠대요. 5, 4, 3, 손 들어주세요. 2, 1.
정답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은 밖에 내고가 30명이고 동그라미 두 개에 속하지 않는 게 3명이고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를 합친 게 27명인데 한쪽은 그러니까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11명이고 뭐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정답을 올려주셨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푼 건데요. 일단 오른쪽 거를 먼저 보시면은 여기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을 U로 하신 거고 집합을 두 개를 A와 B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셨고 파이썬으로 이제 작성을 하신 겁니다. 파이썬 3. 왼쪽에는 제가 푼 건데 저거는 이제 J라는 언어입니다. 제가 저걸 택한 이유는 스터디를 하면 한 8분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 파이썬, C, R 이런 거 다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걸 하자라고 생각하기를 했는데 저 혼자 J를 풀고 있더라고요. J라는 언어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이제 혼자 집에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쉬워가지고 그냥 적 보면 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원했던 거는 오른쪽 밑에 저런 뭐 원소가 됐던 조건이 됐던 간에 문제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해가지고 저런 빼기 하는 산식이 나오는 것까지를 자동화하는 저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부분은 그냥 사람이 다 하고 간단하게 뺄셈만 그냥 시킨 겁니다. 양쪽 다 그런 식으로 풀이가 됐고요. 1강은 집합을 그렇게 했었고 2강 때는 명제가 주제였습니다. 이때도 한 분 오셨는데 지난번에 오신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저 혼자 풀어갔습니다. 네? 아까 보신 그게 제가 풀었던 문제. 그래서 이제 강사분이 좀 당황을 했었는데 원래 숙제 풀이하는데 시간을 많이 뺐고 그 다음에 강의는 조금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강의 시간만 이만큼 늘어나가지고 좀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딴 얘기를 많이 시켜가지고 시간을 보냈고 좀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뭐 쭉 말씀하시는데 긴가민가 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기 날짜 보시면 5월 31일인데 이게 한 주 쉬고 한 거거든요. 강사분이 뭐 수련회인가 어디 다녀오셔야 돼가지고 한 주 못하고 5월 말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나온 숙제가 진리 집합을 구하여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생각. 한 개의 숫자에 대해서 나머지를 구해봤으니까 여러 개의 숫자에 대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그냥 1, 2, 3, 4, 5, 6을 스페이스로 띄워가지고 똑같이 3 타입 해가지고 주면은 이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머지 구해집니다. 제 언어의 좀 특이한 점이고 i.6 돼 있는데 i점이라는 거는 배열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부터 6까지 배열, 그래서 0, 1, 2, 3, 4, 5가 나오고 근데 이 원소 하나하나를 1씩 더해가지고 1, 2, 3, 4, 5, 6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꺽쇠 콜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 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구한 거 1, 2, 5, 10 10에 대한 약수를 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아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숙제 검사를 언제 했냐면은 한 달 뒤에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강사분이 시험 기간도 있고 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한 달을 쉬게 됐어요. 제가 그거를 풀기 위해서 책을 하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제 언어를 설명한 가장 쉬운 책이 저거더라고요. 저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이 번역이 반쯤 돼 있었는데 그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더 쉬운 책을 찾아가지고 주소에 가보시면은 반쯤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쉬는 동안에 제가
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페이북에다가 글을 제가 올렸었는데 한 분 신청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결국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모임이 예정이었으나 제가 아차하는 순간에 이제 장소 예약하는 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지금 보니까 숙제도 안 푸신 거 보니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도 모르겠고 결국은 저 혼자 나갈 것 같은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접어야겠다라고 이제 이벤트 매니저님께 말씀드리고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8번 하는 거였는데 2번 일장 딱 풀고 수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했던 기록은 이제 여기 위키에 보시면 원래 제가 8주차까지 쭉 복붙을 해놨으나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준이 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실패한 스터디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임을 받기 위해서 발표를 보고를 드리러 나온 거고요. 네이버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이버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임을 기한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분투 커뮤니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참가해 주신 분 그리고 강의해 주신 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도는 좋았으나 끝이 참 씁쓸하네요. 네. 다음에 혹시 다시 한번 재도전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참 아이템을 좋아하는데. 네, 두 번째 스터디입니다. GNSM 메일 서버 구축 스터디를 하게 됐네요. 혹시 개인 도메인 각자 있으신가요? 이런 거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두 정도 있어야죠. 그 도메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나온 메일 서버 구축 스터디입니다. 김수영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서버 쪽이 아닌 클라이언트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 빌드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리더팀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저희는 했었습니다. 저희 스터디원은 3명이었어요. 리더분이 드레이크님, 그리고 저, 그리고 준수님인데 오늘 부참하셨어요. 장소는 신촌이나 홍대 근처의 스터디홀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7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4시간씩 진행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목차인데요. 저희가 3주 정도는 이론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나머지 3주는 실습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했었는데요. 실습 시간이 저희가 한 번 모이면 4시간 정도 했는데 마지막 실습 시간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 정도로 메일 서버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일 서버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준비했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메일 서버가 수신되는 전자 우편을 받아주고 통신되는 전자 우편을 배달하기 위해 전달해 주는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만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컴퓨터와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스터디를 통해서 제 메일 서버를 만들었거든요. 준수님도 만드셨어요. 같이.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메일 서버 그림이에요. 그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시라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메일 클라이언트, 로컬 딜리버리 에이전트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 보면 어떤 부분은 LDA가 아니라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메일 클라이언트도 찾아보니까 메일 에이전트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셔도 그냥 메일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셔도 되시고요. 저희는 이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시는 호스트픽스로, ADN은 데이터북으로, 메일 클라이언트는 라운드 큐브라고 구성했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실제로 들어가시면 라운드 큐브 마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일 서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프로토콜이 필요해요. 그래서 SMT 포트가 필요한데 이거는 전송 프로토콜이고요. 저 밑에 두 개 있는 POP3랑 IMFP는 둘 다 같은 기능을 하는 수신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기능이 조금 다르거든요. 보시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시는 전달할 때 메일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LDA는 전송받은 메일을 해당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할 때, 그러니까 수신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메일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직접 보이는 화면 같은 거니까 저희는 웹서버를 활용해서 그 라운드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프로토콜 세 가지가 있는데 SMP는 꼭 구성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둘 다 수신 프로토콜인데 이 POP3는 그 서버가 받으면 로컬에 저장하고 즉시 삭제해요. 반면에 AMP는 서버에도 그대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구글 메일 쓰시잖아요. 근데 어떤 컴퓨터에 접속하셔도 메일을 그대로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서버에 그대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IMAP 서버 프로토콜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도메인, 서버 도메인이 활용한 도메인이 있어야 돼요. 저는 닷홈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도메인이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구매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SSH 접속이 가능한 리눅스 서버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AWS를 활용했거든요. 다른 부분을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저는 우분투 16.04를 활용했어요. 근데 꼭 우분투가 아니더라도 다른 우분투 서버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L 인증서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스타트 SSL이라는 인증서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게 크롬이랑 모질라 대단에서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단점은 이거는 3개월에 한 번씩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힘든데 그게 리눅스 스크립트 자동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패키지 설치하시고 피트를 활용하시고 SAS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그 위키에 다 올려놨어요. 이게 네. 이렇게 보시면 시간 순서별로 제가 정리했거든요. 이게 저희 3명이 구성한 메일 서버고요. 이때 보시면 이런 부분도 정리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패키지 설치하는
코드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도 적혀 있고요. 메일 서버를 만약에 구축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거를 보시면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이걸 활용하시고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해서 해서요. 이쪽을 보셔도 웬만한 부분은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컴이랑 서트보트인데 이게 여기 보시고 이거 보시면 아까 스타트컴이 그 SAS 인증서 받는 곳인데 이게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서트보트는 되게 쉽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아파치 저희는 APM 서버를 해서 아파치 엔진 사용하시는데 엔진엑스나 다른 걸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아파치 설정하시고 저는 16.53에서 이 코드만 쓰면 그 HTTPS를 바로 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타트 SSL 같은 경우에는 크롬에서도 실릴 수 없는 인증서라고 떴지만 이거를 세팅하는 과정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복잡하고. 서터보트는 그 점에서 되게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클라이언트 쪽만 개발해가지고 사실 서버 배워보고 싶어서 이번에 지원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만의 메일 서버를 구축했거든요. 들어가시면 이게 저 메일 서버고 보시면 인증서가 붙어 있어요. 이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게 HTTPS 서버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인증서 붙은 거 인증서를 볼 수 있어요. 이 인증서 정보나 언제 했는지 스터디 날짜라서 토요일 날 개설했고요. 3개월 완료 후에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활용하려면 제가 3개월 전에 갱신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똑같은 메일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테스트 해보려고 확인해 본 거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메일을 발송하고 똑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가 각자의 도메인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이버랑 우부투에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위키를 보면서 시도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